10, 9, 8, 7, 6, 5, 4, 3, 지금 2, 이게 지금 내가 1. 이렇게 뭐 머리 이 장면도 나가고 있나요? 그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해걸쇼 인사 올립니다. 80회를 오늘로 맞이하고 있네요. 자, 비욘디가 5월 연휴 이후로 좀 달라졌지요. 라이브를 옛날처럼 끊어서 하지 않고 가능하면 연결해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욘디의 꿈은 이 스마트폰이나 대개 TV 화면을 통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루 종일 라이브 방송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막론하고 지식 나눔에 동참하는 선생님들이 방금 전에 이제 이은영 선생님처럼 본인의 주제나 진료 과목, 특기가 있는 질병을 위주로 여러분들과 늘 이렇게 라이브로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편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말처럼 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예컨대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는 광주의 A 비뇨기과, 또 11시부터 12시까지는 부산의 B 피부과, 또 1시부터 3시까지는 서울의 가정의학과나 내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항상 저희 방송이 이렇게 온되어 있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해당 진료 과목의 멘토 선생님들과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지만, 저희 비욘디 스태프들에게 제보를 한다라든지 최근 시사성 있는 의학 뉴스에 대해서 궁금한 걸 올려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하는 진행 중간에 스테이션에서 또 답변을 드리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베리타스님, 네, 반갑고요. 오프터볼님, 최근에 두 분 자주 뵙네요. 유수진님, 식탐의 제왕님, 금부시님, 하트 3개 감사합니다. 성영이님도 오랜만인 것 같고요. 박창섭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홍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쇼는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뒷이야기, 또 여러분들 저희에게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 같이 제가 듣는 그런 시간이죠. 네, 진돗개 범순이님, 네, 여행은 좋으셨나요? 물어보셨네요. 네, 지난 연휴 때 사실은 이제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하던 때이긴 한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33년생이니까 88세시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79세시고, 그래서 효도 여행을 겨울이와 함께 강릉에 잠깐 다녀왔어요. 가서도 마스크 열심히 쓰고 사람 많이 모인 곳은 안 갔습니다. 의학 기자니까 나름 제 룰을 지켰고요.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네, 아이어른님, 붉은 셔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호두과자님, 그러게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코로나 업데이트 클럽 이야기 좀 하려는 거죠, 네. 글쎄요, 아는 분들은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요새 좀 여러 가지 설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에 무슨 강아지 구충제가 암 환자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희 비욘디가 최초로 그것을 주장한 조 티펜스라는 분이 근거가 없다, 가짜 뉴스도 있고 그래서 조심하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말기암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좀 희망을 꺾는 매정한 그런 코멘트로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육두문자로 시달렸죠. 니네가 해준 게 뭐냐, 현대의학이 암 환자를 살리느냐, 그러지도 못할 거면 가만히 있지 왜 건방지게 효과가 있네 없네 먹지 말라고 난리냐.
그래서 제가 잔뜩 욕을 먹었죠. 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할 입장이 있잖아요. 제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아무 얘기도 안 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의 임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저는 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 신념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조 디펜스는 아직까지 근거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이나 영국에서 몇 달 전에 이 소식이 지역 언론에 나왔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말기암환자분들이 강아지 구충제를 먹는 그런 사상 최초의 유례없는 국가적인 임상시험이 풀뿌리죠. 시작된 나라가 없다. 근데 아무튼 뭐 욕을 잔뜩 얻어먹고 그러다가 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가 또 중불나게 나섰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몇 차례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뒷배경이나 의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만. 근데 이제 현재는 우리 정부가 정말 잘하고 방역도 아주 우수하게 진행하고 지금은 이제 A 약점을 주고도 남지요. 다들 수고하셨고.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십니다마는 1월이나 2월, 3월 초까지도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두 차례에 걸친 자화자찬.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고 마스크 준비도 안 했고 그리고 사회적인 모임을 차관님이 본인의 입으로 해도 된다. 제발 좀 일상을 유지하시라. 그래갖고 신천지 대구 모임을 몇천 명이 했고 그래서 대구 경북 사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단위 인구당 확진자 숫자 전 세계 1등 중국을 우리가 능가했단 말이에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그래서 좀 좋아지니까 또 갑자기 두 번째 자화자찬이죠. 우리 방역이 뭐 세계적인 모범 방역이다. 이런 이야기가 정부에서 또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좀 이따 또 구로 콜센터에서 100명 넘게 수도권 확진자가 나오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제가 뭐 굳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그때 그 방향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배경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예컨대 제가 숨어있는 목적이 있었다. 뭐 예컨대 미통당의 공천이라도 받거나 뭐 그러지 정치권에 뭐 줄도 한번 안 섰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그 정부를 비판하는 스탠스를 유지해서 저희 비운디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득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국충정으로 한 얘기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미운털이 박혀 있던 차에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미국 국회의원이 이제 미국 FDA 기준에 미흡하다 우리나라께 그런 제보를 받고 일보를 알려드렸죠. 그러나 그때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그때 제가 쓴 워딩을 보시면 알지만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자. 그렇게 올린 거예요. 단 한 번도 이게 엉터리네? 우리나라 게 뭐 문제네? 가짜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비난을 했죠. 그 비난이 오늘 이 순간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네. 제가 여러분께 자꾸 신세 한탄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어젠가 이제 제 그 수행 매니저가 이제 퇴사를 해서 새로 한 명을 뽑을 일이 있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구직 광고를 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올렸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있나? 이게 지금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되나? 인터넷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근데 보시면 인터넷에 보시면 이제 제 이름을 한번 쳐볼게요. 네. 여기 이제 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페이스북이라 있잖아요. 요새 페이스북을 안 해요. 이제 하도 그냥 제가 시달려갖고. 근데 이제 보면 제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제 수행 매니저를 구합니다. 운전과 일정 관리를 맡습니다. 영상 촬영과 편집 가능한 분이면 우대합니다. 주 5일째 40시간 정규직이며 근무지는 도곡동입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주세요.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또 이걸 갖고 막 또 오늘 보니까 또 난리가, 마구 사람들이 또 비난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용을 보니까 그거예요. 보면 뭐냐면 결론은, 야, 운전도 하고 일정 관리도 하고 임마 영상 촬영 편집을 임마 너 노동자를 갈아먹냐? 어? 이거 어떻게 다 하냐 이거를 막. 그러면서 저를 이제 마치 그 악덕 고용주라도 되는 듯이 그런 비판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를 그렇게 뭐 여기를 막 따라다니면서 막 그 악성 댓글을 달고,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게 그런 취지의 글인가요? 제가 설마 뭐 이거 뭐 쉬지도 못하게 이거 뭐 운전도 시키고 뭐 일정 관리도 하고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렇게 갈아 먹을 사람인가요? 참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어느 인구 계층에게 미움털이 단단히 박혀. 뭘 해도 이렇게 날려요. 뭘 해도. 무슨 글을 올려도. 참나. 네, 여러분께 좀 이렇게 여러분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요즘 우리나라가요, 가끔은 제가 민주주의가 맞는지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입을 닫는 시대예요. 정치적인 진영에 따라서 너무 심한 인신공격, 병원으로 전화를 해대고 게시판을 도배하고 불매운동 벌이고 방송 출연 정지해달라고 난리고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런가? 그리고 요즘도 보면 어떤 사람이 뭐 낙마하고 뭐 그러대요. 근데 뭐 옛날에 어떤 발언을 한 걸로. 근데 그 사람이 오늘이 있기까지 30년이든 40년이든 평생에 걸친 어떤 뭐 작은 헌신이랄까 업적이 있는 건데, 옛날에 어떤 발언 몇 가지로 모든 것이 부인당하고 매도당하고 밥줄이 끊기고 뭐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아직도 진단 키트를 갖고 저의 의도를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 제 진단 키트 건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지금도 뭐 미국 국회의원이 항원항체 검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PCR을 구분 못해서 엉터리를 올린 멘트를 홍해걸이 바보같이 그냥 그대로 썼다. 아닙니다. 좀 잘 알고 얘기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뭣도 모르면서. 영상이 2개가 있고 제가 지적한 영상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PCR을 갖고 그 국회의원이 언급한 거라는 얘기예요. 팩트도 틀렸는데 그걸 근거로 의학기자가 그런 것도 몰랐다고 아직도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어이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본의 아니게 마음 상하게 한 거는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그 정도 멘트도 오늘날 전문가들이 하지 못하는 사회가 저는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수의 압력으로 사과를 하라, 그건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과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 워딩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확증 편향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장성은님 응원합니다. 베라베라님, 네, 상처받지 마세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은 뭐, 마스크 사용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를 도와주는 멘트도 많이 했는데,
사안마다 전문가로서 제가 해야 할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저도 틀린 게 있었죠. 예를 들면 미국이 저렇게 망가질 거는 저는 예측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건 물론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사과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니죠. 그 당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전문가가 심증 갖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또 맞춘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얘기했는데 잘못한 뭐 예측을 잘못한 것마다 다 뭐 사과를 해야 하나요?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건 너무 잔인하다. 이게 무슨 얘기하다가 네, 아무튼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그런 공고 하나 올린 것 같고도 지금도 보니까 뭐 위키트리 뭐 이런데 뭐 기사로 돌리면서 비난을 하대요. 한 사람을 뽑아서 이것저것 다 시킨다. 나쁜 놈이다. 아니,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객들이 그렇게 난리대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네, 그래요. 네, 김가온님, 네, 통합적으로 통찰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고 애를 쓸게요.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렇지만은 저도 뭐 틀릴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전문가가 얘기를 할 수 있어 한다. 코로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쨌거나 저의 한 가지 프라이드가 있다면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그래도 제가 용기 있게 정부의 잘못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굉장히 발표나 내용이 훌륭하고 결과도 좋잖아요. 우리 사회가 잘 되기 위한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거지 뭘 제가 뭐 뒷다리를 잡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멘탈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멘탈이 비교적 강한 편이고 엉뚱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예민해요. 그래서 아무튼 막 끙끙 앓고.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가짜 뉴스라는 것도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의사분이 그 코로나 검사 지침이 엄격해졌다. 그래서 이게 확진자를 좀 축소시키려는 뭐 그런 약간의 뉘앙스의 글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도 취재를 해봤습니다만 그분은 그냥 평범한 내과 의사예요. 무슨 뭐 꼴보수 뭐 이런 분도 아니었고 다른 걸 보면 친근한 분이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올리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정부의 지침이 옛날에는 의사가 의심을 하면 검사를 낼 수 있었는데 폐렴, 소견 등 이런 게 있어야만 이제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한 식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두 개가 다 문제예요. 그리고 평범한 의사가 왜 진단 지침을 바꿨을까? 왜 폐렴이란 이야기를 넣었을까 굳이? 그럼 폐렴이 아니면은 검사를 내면 나중에 삭감당하고 검사비를 의사나 병원이 토해내야 할까? 의사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정부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을 하죠. 그분뿐 아니라 송태호 선생이나 제가 만난 다른 많은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고. 그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견 개진이에요. 그분이 무슨 의도가 있어 그런 게 아닌데 문제는 그걸 올리니까 보수에서는 반정부적인 보수에서는 오 잘됐다. 이 의사가 이런 거 올렸구나. 이걸 끄집어내서 이걸 확대 재생산하는 거. 봐라 이게 정부의 음모다. 응? 확진자 숫자를 줄이려고 검사 지침을 엄격하게 했다. 이게 정부가 나쁜 놈이. 그런 거에 빌미로 막 활용을 하고. 반대로 진보 쪽에서는 야, 이 의사가 이거 완전히 가짜 뉴스 올리려고 작당한 사람이 게 나쁜 놈이네. 해서 막 병원으로 전화해대고 막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엄청난 인신공격에 시달렸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전문가가 충분히 던져봄직한 의문인데 그러면은 쿨하게 정부나 관련자들이 즉시 그게 아니에요. 폐렴 소견 없어도 검사 내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한참 있다가 그것도 한참 있다가 우리는 그런 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졸지에 이 의사가 가짜 뉴스의 양산자인 것처럼 그냥 인신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뭐 폐렴, 소견 등 이런 말이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멘트가 들어갈 때는 일선에서 그런 일이 당연히 비판이 제기되고 그걸 진화를 빨리 해야 하는데 한참 있다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게. 그럼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분이야 뭐 개인병원 의사였지만은 감염학회 이사장님도 교수님인데 뭐 외국 환자 이제 상호주 입각해서 입국 금지하자 했다가 또 난리가 나서 그 글도 내리고. 그러니까 입을 막게 하는 게 옳은가요? 아무 얘기도 못하게 하고 우리만 옳으니까 여기에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얘기하면 너는 그냥 묵사발을 낼 거야. 이거는 전체주의입니다. 가장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좀 극복을 합시다. 여러분 특히 진보 쪽에 있는 분들께 호소합니다. 이제 선거도 이겼잖아요. 여러분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그럽게 그렇게 막 몰려다니면서 막 인신공격하고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네, 아이고, 네. 더워지는데, 제 머리 이거 특별하게 신경 쓴 거 아닌데요. 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뭐 마음의 상처와 트로마가 있었지만, 저희 비욘디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믿고,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소한의 제 할 일을 한 거고, 자, 코로나가 좋아졌다가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뭡니까? 클럽을 간 거예요. 29세 용인에 사는 남자분 아마 IT 업계인데 게임 회사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게임 회사인 것 같고. 근데, 이제 5월 2일 날인가요? 이태원에 클럽을 갔는데 동선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한 뭐 2, 30분 간격으로 뭐 3군데나 옮겨갔대요. 밤 12시부터 뭐 새벽 한 2시까지. 그래갖고 이제 거기가 난리가 났는데 그 당시에 그 3군데 클럽 이태원에 뭐 거기가 게이바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관심 바뀌고요. 어쨌거나 그 3군데 그 시간에 1,5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1,500명은 지금 골치 아프죠. 그 중에 이미 12명이나 확진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다녔던 직장은 폐쇄가 되고 전원 재택근무를 하는 1,000명이 넘는 회사니까 뭐 큰 게임 회사인데 넥슨인가요? 아니면 뭐 NC소프트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굉장한 민폐잖아요. 중요한 건 그 29세 남성이 증세가 있었다며요. 열나고 뭐.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게다가 뭐 가평에도 놀러 가고 뭐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학교가 얼마 전에야 겨우 개학을 했잖아요. 학교도. 근데 이 클럽이 뭐가 중요합니까? 도대체. 클럽이라든지 뭐 콜라텍 이런 데 유흥업소. 여기는 왜 그렇게 서둘러 문을 열었죠? 그건 우리가 자만한 겁니다. 클럽이 왜 위험하다고 얘기하죠? 김우주 교수님도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하시대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증세가 가벼운데 육체적인 에너지가 많으니까 숨도 거칠게 쉬고 운동도 막 하니까 더 잘 퍼뜨린다는 얘기예요. 클럽은 또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춤도 세게 춘다면서요. 저도 뭐 한두 번 가봤습니다만 바짝 붙어갖고 막 땀 흘리면서 막 뛰다시피 춤을 추대요. 고함도 지르고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제 얘기는 좀 술 먹고 노는 게 뭐가 그렇게 중하다고 그렇게 빨리 열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방금 전에 8시에 정부에서 유흥업소를 다시 닫기로 했지요. 예. 그래야 되는 거죠. 네.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연다 치더라도 또 뭐 다른 뭐 경제 활동을 하는 곳이면 또 뭐 생업을 위해서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유흥업소는 아직은 이렇게 문을 열 때가 아닌데 우리가 그동안 마음속으로 좀 너무 느슨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저는 이제 그 클럽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도 발산을 하고 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뭐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좀 너무 섣불리 빗장을 열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만 이제 그 업장을 운영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요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미국 유럽과 달리 이 메르스나 신종플루를 통해서 인구 집단의 대규모 전염병을 경험을 했잖아요. 방역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 없이 이 중국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통해서 마스크가 아주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마스크 쓰는 게 그것도 그냥 일반 면 마스크가 아니라 뭐 KF94 뭐 엄청난 마스크를 사람들이 집에다 비치하고 늘 쓰던 거 이맘때쯤 우리 늘 썼잖아요. 그게 지금 약이 된 거죠. 뭐 물론 우리 방역 당국 뭐 진단 키트 정부도 다 노력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마스크의 생활화. 그게 미국이나 유럽은 안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막고 있지만 이게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다. 만일 정말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은 교통량도 많고 인구 밀도도 높은데 여기서 몇 군데 병원만 터지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요. 유미경님, 네. 와, 제가 멋지다고 얘기하시네요. 뇌생남이다. 뇌생남이라는 건 칭찬하는 얘기죠. 네. 셔츠도 좋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식탐의 제왕님 말씀대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고생하니까 한두 사람의 방심과 실수로 증상이 있는데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곳을 다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비난받아 마땅하다. 뭐 그분도 지금은 뭐 마음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네, 마스크가 정말 큰 일을 했어요. 중요한 건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5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마스크가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심지어는 마스크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 서전 제너럴이라고 이제 공중보건국장이 TV에 나와서 마스크 쓰지 마세요. 의사는 써도 되지만 일반인은 안 써도 됩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의사는 왜 써도 되는데 일반인은 안 써도 돼요. 있으면 쓰는 게 좋은 거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급기야는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미 그때는 물자가 없는 거예요. 제조업이 미국이 없는 거예요. 전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해왔는데 자기 나라에서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이 없는 거예요. 물자가 없으니까 급기야는 CDC에서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그 공중보건국장이 이 천대기를 잘라갖고 마스크를 만드는 걸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고요. 미국 국민들에게. 없으니까 마스크가. 그게 지금 오늘날의 미국. 저는 그렇게까지 미국이 엉망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전염병 바이러스는 네, 뭐 신분의 고하나 빈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막 퍼집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잘 막았지만 다시 창궐할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생활 방역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잘못하면 가을께 또 폭발할 수 있고 그런 경고를 지금 정부 안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정부가 많이 겸손하단 말이에요. 옛날에 안 그랬잖아. 1월, 2월만 해도. 네. 그러니까 그
이수정님은 이제 완치되었다고 한 확진자 몸에 숨어 있다. 그 부분은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아직 우리 김우주 교수님 얘기대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해 온 것하고 많이 다른 특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주 교수님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라는 멘트를 날렸잖아요. 옳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다시 나왔다는 게 숨어 있다가 면역이 떨어져서 재활성화된 건지 아니면 다 나았는데 또 새로 걸린 건지 그건 재감염이죠. 좀 의미가 다르죠. 나았는데 다시 들어와서 걸린 재감염인지 나았는데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면역이 약해지면서 재활성화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 나았는데 그냥 검사에서만 나온 건지 죽은 바이러스의 이제 RNA 부스러기죠. 뭐 다 나았는데 부스러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PCR은 예민하니까 검사하면 검출이 되면 결과는 양성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환자는 아닌 거예요. 이게 100%가 아니란 얘기죠. 이 진단 키트가 100%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한 번도 우리나라 키트가 엉터리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가 이 뭐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월드 베스트고 우리만이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쿨하게 봐야 한다. 몇 번이고 말씀드립니다만은 FDA 승인도 얼마 전에 났잖아요. 얼마 전에 뭐 수출하고 뭐 다 된다고 했지만은 승인 난 거는 얼마 전에 난 거예요. 뭐 다른 나라 제품들 승인 난 건 이미 오래전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 키트를 다른 나라는 못 만드는데 우리만 만들고 뭐 이런 건 아니었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것만 엑설런트하고 유일한 방법이고 그래서 수출하고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아니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게 또 아무튼 코로나가 정파적으로도 외국을 보면 막 이용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당장 이제 뭐 재선 가도에 이제 큰 걸림돌이 됐어요.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와 관련해서 처참하게 몰락한 거는 제 판단으로는 트럼프의 잘못이 큽니다. 본인이 워낙 건강하니까 독감 정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초창기 때부터. 아무것도 아니고 뭐 날 따 대지면 좋아지고 그다음부터 계속 헛소리를 많이 했어요. 뭐 살충제가 살균제가 어떻고 뭐 게임 체인저가 뭐 말라리아약이 될 거고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 양반은 함부로 떠벌리더라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유럽 쪽을 더 막았어야죠. 좀 중국은 일찍 막았지만은 미국인들 코로나는 대부분 유럽에서 온 거로 유전자 검사에서 나왔잖아요. 유럽을 더 일찍 막고 마스크도 더 준비하고 인공호흡기도 더 준비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국가 지도자인 트럼프가 너무 코로나를 좀 경시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참, 많은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니까 저도 굉장히 흐뭇하고 기쁩니다. 또 그 덕분에 뭐 현재 여당도 총선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네, 좋은 일이죠. 네, 어쨌거나 정파를 떠나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얘기죠. 네, 말라리아 약은 이게 지금 임상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무작위 임상, 그러니까 비교군 그리고 서로 모르게 대조군 이거가요 기간도 많이 걸리고 세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많은 뭐 어떤 페이퍼도 여러 개 있다 없다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렘데시비르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승인이 났죠. 말라리아 약은 렘데시비르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니까 정치적으로 좀 펌핑을 했어요. 근데 조금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저라면
저는 그 약을 씁니다. 만일 제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뭐 병원에 병실은 꽉 차고 집에서 옛날에 우리 대구에서 그랬잖아요. 집에 있어야 하는데 뭐 열은 올라가고 증세가 좀 심해지는 것 같으면 저라면 말라리아 약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씁니다.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부작용이 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와전된 얘기고 이 약을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경험이 왜냐하면 이 약은 이제 류마티스 질환에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생각처럼 그렇게 부작용이 심한 약은 아니다. 값도 싸고. 그러니까 저라면 저는 트라이 해보고 싶어요. 예. 우리나라도 의사들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의사는 쓰고 어떤 의사는 안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전히 코로나가 사망률이 높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요. 독감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다. 독감보다 뭐 5배에서 10배 이상 사망률이 높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반인은 처방을 못 받죠. 당연히.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뭐 그 약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네, 많이 비싸지 않게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 류마티스 내과를 가시면 좀 더 쉽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승혜님 임상은 이제 뭐 렘데시비르는 신속하게 이제 난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병원에 가서 다짜고짜 나 이거 코로나 때문에 클로록신 처방해 주세요 이러면 안 해주죠 의사들이.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의심되는 열이 나고 뭐 기침이 나고 하면 처방해 줍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약은 아직 우리나라에 그 재고나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류마티스 내과는 이 약을 많이 처방하니까 내과 전문의 가운데서도 분과 전문의 이제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나 뭐 통풍이나 이런 질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요새는 로컬에도 개원가에도 내과인데 류마톨로지를 전공한 분들이 뭐 전국에 뭐 수백 명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시면 좀 더 편안해집니다. 타미플루는 원래부터 있던 약이고요. 그거는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니까요. 지금 이 코로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거 의학 방송이죠. 트레이시 김님이 한국 상황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미국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시네요. 좀 더 마음을 열고 정확히 보시길. 네. 그 충고는 감사한데 좀 더 디테일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미국에 대해서 당신 코멘트 뭐가 문제였다. 저는 이제 그런 비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너가 잘못했어 이거보다도요. 네. 중요한 건 이제 그 존스 홉킨스에서 발표한 국제 방역 지수. 거기가 뭐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방역 연구 기관으로는 세계 최고인데 거기에서 미국을 전 세계 방역 돌발 상황 때 프로텍션하는 기능 미국이 전 세계 1등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근거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일찍이 이제 중국 입국을 막았고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 방역지수 세계 1등 국가고 CDC나 NIH나 뭐 현대의학을 이끄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잘 막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럼프의 오판 그리고 이제 마스크 사용에 대한 문화적인 또는 의학적인 몰이해 또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 심지어는 진단 키트도 만들기 어려운 게 아닌데 CDC가 허술하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생수가 들어가도 양성이 나오는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갖고 한 달을 까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래갖고 급하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심지어는 중국 것도 허가를 내주고 FDA 허가. 중국계 우리나라보다 한 서너 달 이상 먼저 허가가 났어요. 그거 아세요? 그냥 다 석션을 한 거죠. 급하니까. 그렇게 의외로 허술한 게 미국이었다. 망신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진단 키트가 그렇게 만들기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마디로 자만한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많은 교훈을 얻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돋보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씀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실망할 만합니다. 강정환님은 저를 응원하신다고 지적을 해주시고 카를로스 루이님은 밤늦게 고생한다는 말씀해 주시고 그래요. 뭐 백신보다는 그래도 치료제가 먼저 나올 겁니다. 어쨌거나 렘데시비르는 초보적이나마 허가가 났어요. 신속하게. 그거는 뭐 원가가 얼마 안 합니다. 만드는 게. 우리나라도 아마 물량이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코로나 우리나라 지금 한 달 가까이 아주 그 스테이블하게 한 자리 숫자 이내로 모범적으로 잘 맞고 있고 며칠 전에는 이제 뭐 프로야구나 뭐 운동 시합도 전 세계적으로 중계가 되고 그런 거는 정말 고마운 일이었고 제가 초창기에 정부를 많이 비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도 그동안 애를 많이 썼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진지하고 또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믿음이 간다라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온님 말씀대로 메르스 때 교훈, 신종플루 때 교훈, 또 미세먼지로 인한 마스크의 생활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한국이 돋보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영주님 어떤 질문을 주셨나요? 네,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수정님 말씀대로 바이러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얘네들이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유전자 분석은 요즘은 뭐 그 NGS 기술이라고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갖고 순식간에 그 염기 서열을 다 분석을 해냅니다. 정확하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바이러스 자체도 빠르게 돌연변이를 막 만들어내니까 이게 한동안 우리 인류가 코로나 때문에 예전 방식의 생활대로 살기는 쉽지 않다. 강력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비욘디에도 이제 모 PD는 이제 결혼식도 미뤘는데 이거 또 미뤄야 되려나? 할 수 있을래나? 네. 신혼여행도 지금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외국으로.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요. 이영주님 질문이 뭔가요? 비타민 D 혈중 농도 수치가 정상 범위 이상이라면 코로나에 걸려도 약한 증상만 보인다는데 그런가요? 근거가 좀 약해요. 네. 다만 저는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바이타민 D라는 게 그 선샤인 비타민이잖아요. 햇볕을 통해서 피부 아래에서 원래 만들어서 이 바이타민 D가 내 백혈구를 자극해서 나의 면역을 높이는. 그래서 바이타민 D가 잘 만들어지면 암도 덜 걸리고 감기와 같은 인펙션, 그러니까 그 전염성 질환도 잘 안 걸립니다. 이거는 뭐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에도 그럴 거다. 라는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없어요. 그러나 저는 개연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 몸 전체의 면역이 올라가면 당연히 코로나가 들어와도 가볍게 앓거나 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모르고 지나가거나. 그래서 저는 이맘때쯤 여러분께 할 수 있는 일은 바이타민 D를 드세요. 네, 혈중 농도가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충분한 면역을 발휘하는데 그래서 바이타민 D는 영양제로 드세요. 뭐 굳이 햇볕으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부도 타고 뭐 주름도 생기고 점도 생기고 과학기술을 선용한다는 차원으로 다행히도 비타민 D는 싸요.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합니다만 미국의 하버드가 이 영양제 연구로는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지금도 시종일관 주장하는 건 비타민 D를 매일 드십시오. 종합 비타민 D도 매일 드십시오. 작년에 하버드에서 나온 그 무작위 임상 연구 큰 게 하나 있었잖아요. 비타민 D가 암 사망률도 떨어뜨린다. 14%인가요? 꽤 크게 떨어뜨렸어요. 웬만한 항암제보다 훨씬 강력하게. 이거 왜 안 하냐고요. 코로나에도 저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200 미니님은 방독면 샀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모든 마스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방독면이죠. 방독면은 마스크가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인공호흡기입니다. 방독면은 완전 차단하고 이 앞에 그 필터에 그 화학적인 유해 물질도 걸을 수 있는 촉매 물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재 현장이라든지 방독면 쓰면 질시가 나고 나갈 수가 있죠. 방독면 우리도 하나 사야겠는데 세상 일은 모르니까. 예. 근데 이 대비 태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코로나에는 방독면은 너무 지나친데요. 다 여기까지 콱 차야 되니까 완전히 밀착되고 여기에는 커다란 이렇게 그 돌기가 있어갖고 필터를 여러 번 해야 되고 무슨 뭐 생화학전 때 쓰는 건데 화재 현장이나. 네. 그러나 뭐 내가 여유가 있어서 방독면 같은 거 하나 뭐 있어서 나쁠 건 없죠. 코로나보다 오히려 화재 때 불날 때 이번에 안타깝게도 이천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최초로 쓰러지는 건 질식이에요. 한 번만 마시면 쓰러져요. 독 같습니다. 여기 방독면 썼다면 도움이 될 텐데요. 근데 얼마나 합니까 도대체? 가격이 궁금하네요. 네. 비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코로나는 마스크면은 될 것 같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내에 가실 때는 사람 많이 모인 데는 마스크를 하고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가IPC 이야기님 오랜만이에요. 1,000원 기부 감사하고요. 네, 저는 군대 갔을 때 그 생화학 훈련 때 방독면 썼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정말 그 여러분들도 참 그 취향이 다양하네요. 방독면을 구입해서 쓰는 분까지 계시다니 참. 아니, 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용량은 이제 혈중 농도가 1000이나 뭐 이렇게 혈중 농도가 10 이하로 낮은 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3000에서 많게는 5000 IU까지 드세요. 특히 햇볕에 잘 안 가고 또 얼굴이 검고 뱃살이 많이 나온 사람일수록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피부가 검고 뱃살이 많이 나오고 햇볕에 많이 노출이 안 되는 분들일수록 비타민 D가 부족하고 버섯이나 뭐 이런 거 안 먹는 사람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데 10 이하다 그러면 한 5000 IU 10에서 20이다 한 뭐 2000이나 3000 IU 그 정도 드셔야 되죠. 그죠? 네, 그 정도 비타민 D는 하루에 10,000 IU를 먹어야 뭐 몸에 해로울 수 있다. 그 한 개 용량이 10,000 IU니까요. 뭐 한 3,000, 2,000, 뭐 5,000 먹어도 어떠한 부작용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18만 원인가요? 18만 원이면 싸다고 해야 되나 비싸다고 해야 되나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근데 그게 진짜 정품이 맞나요? 그 유독가스를 거르는 효능이 있는지는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규식 님이 제가 부러워서 시기 질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그런 얘기는 있어요. 칭찬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시기 질투는 누구나 받는 건 아니죠. 사실은 시기나 질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뭐 나름 평가받을 만한 구석이 있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뭐 설마 뭐 다른 분들이 저를 시기 질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뭐 유력 정치인이나 뭐 재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유명 뭐 연예인도 아닌데요. 다만 그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 정치 이 지도자에게 좀 뭔가 훼손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비록 의학 전문이지만 그런 얘기를 한 것들이 좀 귀에 거슬렸기 때문에 저를 맹비난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전문가가 편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만 사회가 발전하는 거지 이거를 때로 몰려다니면서 진영 논리에 따라서 내 편에 방해되는 이야기하면 그냥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가면 다 입을 닫는다. 그러면 가짜가 엉터리 얘기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진돗개 범순이님 56은 너무 높은데요. 예, 바이타민 D 56은 한 40대 정도면 딱 좋은데, 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요. 잘생긴 데다가, 왜 그러세요? 카를로스 류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그 스탑 플라스틱 서저리 데스 인 코리아. 네. 말씀대로 파시스트적인 건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파든 좌파든 진보든 보수든 전체주의는 곤란하다. 네. 누군가 뭐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탄압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애드빌은 저라면 안 먹어요. 물론 근거가 약하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1%라도 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데 왜 먹어요? 다른 진통소염제가 널려 수백 개가 있는데 왜 꼭 애드빌을 먹냐고요. 애드빌은 굉장히 좋은 진통소염제인데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저라면 뭐 아세타미노펜이나 타이레놀이죠. 아니면 그냥 아스피린 이런 거 먹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애드빌이 이제 이부프로펜이라는 약이죠. 미국에서 뭐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진통 소염제입니다. 슈퍼에서도 팔잖아요. 네. 그래 그 약은 좋은 약이나 코로나 때는 뭐 여러 가지 사망률이나 뭐 증상 악화나 이게 통계적으로 우연인지 모르나 애드빌 쪽이 더 불리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세라자드님 네오파시즘 그 정도인가요? 제가 시달리는 걸 보면 저는 지금도 지금 뭐 시달리니까 고려대학교의 최장집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진보의 거두죠. 저도 아주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가 아니고 좀 전체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새겨들을 대목이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를 존중을 해야죠. 이게 인터넷을 몰려다니면서 때로 좌표를 찍고 악플을 달고 속된 말로 그 사람의 밥줄을 끊어놓겠다. 방송 나가면 나오지 말라고 하고 불매운동 벌인다. 광고도 다 떨어지게 하고 전화해대고 그건요. 그 원시적이고 미개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타이레놀이 아니에요. 애드빌은 타이레놀이 아닙니다. 아세타미노펜이 타이레놀이죠. 타이레놀 드시라는 얘기죠. 미국에서 애드빌 많이 팔죠. 그래요. 그 TMX라는 IT 회사였군요. 그러네. 그 양반이. 네. 근데 아무튼 회사 입장에서는 1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지금 전원 재택근무를 한다니까 그 한 분의 영향이 컸던 거예요. 0200 미니님이 3만 원 기부와 함께 종합 비타민, 바이타민 C, 바이타민 D, 오메가3 크릴 오일을 용량 2배를 늘려서 먹고 있다. 과한가요? 아닙니다. 네, 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라면 크릴 오일 대신에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나? 예, 유산균을 먹겠어요. 네. 왜냐하면 오메가3하고 겹치니까. 유산균이라는 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죠. 김치, 된장, 요거트를 원래 먹어야 되는데 그 안에 좋은 균들, 원래 원시인들이 풀을 먹었잖아요. 풀을 먹고 풀 안에 단쇄지방산을 대사시켜서 그람당 2칼로리의 열량을 냈단 말이에요. 옛날에 원시인들은 기아 때 풀을 뜯어먹고 생존을 했어요. 최소한에. 그 풀을 뜯어먹는 역할을 하는 것이 풀을 소화시키는, 발효시키는 게 미생물이잖아요. 락토바실러스나 뭐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옛날 원시인들은 장 안에 그런 게 많았는데 현대인들은 풀 안 먹잖아요. 전부 인스턴트만 먹으니까 현대인들 변 속에 대장균들이 매우 나쁜 균들이 많아졌다. 이거를 개선하려면 풀을 많이 먹거나 뭐 채소과일이죠. 그게 안 되면 요거트라든지 된장이라든지 낫또나 김치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분이라면 요즘은 이제 뭐 그런 유산균도 나오니까 먹을만 하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플랜트 이터널님, 네, 학생들 개학을 했는데 이태원 확진자가 진짜 지금 드러난 사람만 13명이 이분 때문에 추가로 확진이 됐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도 사실은 큰 걱정이고 다행히도 정부에서 오늘 오후 8시에 유흥업소 그 영업을 제한하도록 또 새로 조치를 내렸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생업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나무를 많이 먹어야 대장 안에 좋은 균들이 많이 살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살도 안 찌고 변비도 안 걸리고 오래 삽니다. 옛날 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장은요. 예컨대 50만 년 전에 뭐 크로마뇽인이나 여러분이나 대장은 크게 달라진 게 50만 년 동안 진화가 되면 얼마나 됐겠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먹는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과자, 라면, 떡 뭐 이런 거 안 먹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짐승을 잡아먹거나 생선을 잡아먹거나, 근데 짐승 잡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집에 겨울이 키우는 거 알죠? 그 녀석 이렇게 도망 다니는 거 잡으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요. 워낙 빠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면 농사도 짓기 전에는 뭘 했다? 이 산에 있는 풀, 나뭇잎, 풀 이런 걸 막 뭐 사과 이런 게 아니고 열매가 아니고 풀을 그냥 먹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연구를 해보면 이 풀 속 안에 소화가 안 된다고 알려진 셀룰로스나 이런 여러 가지 섬유소들을 놀랍게도 원시인들의 대장 안에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분해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소의 지방산이라는 최소한의 열량을 낼 수 있는 영양소를 만들어냈고 그걸로 생존을 했다는 게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낸 이론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 대장은 5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그 안을 채우는 음식물의 환경이 너무나도 빨리 달라져서 그래서 오늘날 대장암이 뭐 폭증하고 크론 시병이라든지 뭐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이런 대장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풀, 사과, 뭐든 이렇게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러게요. 구석기 건강이나 구석기 다이어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풀을 많이 드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박김수현님 천연이 좋다는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늦은 시간, 사실은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불금이라고 하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비욘디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께 진정성을 갖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드릴까. 뭔가 라이브 방송을 하기는 하는데 딱딱하게 의학 얘기만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고맙게도 이제 차츰 비욘디를 통해서 저희들의 선의가 의사분들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6개월, 1년 동안 여러분들과 익숙해진 많은 의사들이 생겨나고 있죠. 뭐 성의학자 우리 강동우 백혜경 선생님이라든지 성인병 내과의 송태호 선생님 건강검진 읽어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신경과의 이일근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류마티스 내과의 그분 성함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발군의 방송 실력을 보여주고 계시고 약간씩 팬클럽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박준홍 선생님 피부과도 계시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도와주신 마취통증의학과 이은영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학회 선생님들의 참여도 너무나 고마워요. 수면의학회의 전국의 기라성 같은 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수면 전문가 교수님들이 3분씩 또는 4분씩 저희 비욘디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 가지 준비한 내용들 또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답변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당부합니다. 저희 비욘디를 많이 알려주십시오. 주변에 이런 채널이 있으니까 와서 좀 체험해 보시라는 말씀 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네, 금부시님, 엄한식 원장님, 그렇죠? 옵토볼님이 홍정기 선생님을 추천한다는데 어떤 분인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요. 베리타스 주님이 말씀하신 이승원 선생님 또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시고 제가 꿈꾸는 모델은 저희 비욘디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지식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유익함을 드리는 채널이 되고 싶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정신과 하면은 떠오르는 의사가 누굽니까? 이시영 선생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지금 연세가 80대 중반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70대, 60대, 50대에도 아무도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로 아직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저희 비욘디 채널을 통해서 그게 당뇨든 고혈압이든 고지혈증이든 뭐 위장병이든 간염이든 에이즈든 뭐 우울증이든 뭐든 간에 치매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 의사들이 많이 출연해서 여러분들께는 도움을 드리고 그분은 또 병원이 알려지고 인플루엔서로 이제 우리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선순환의 궤도를 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상현 선생님은 대구에 있는 분 얘기하는 거죠. 네, 손대가죠. 한봉진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죠? 풋볼님? 제 동기인데, 네, 정신과. 한번 모실게요. 리베이트는 왜 안 없어지냐?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 이제 리베이트 하면 의사도 감옥 가니까요. 자정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뭐 저희가 그때 모 바이오벤처에서 만든 뭐 관절염 치료제 뭐 인보사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몇백만 원 하는데 보험이 안 되니까 의사들이 그거를 뭐 어떤 병원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처방을 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효능이 의심되고 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뭐 잘못 섞이고 해갖고. 특히 이런 신기술이나 바이오 벤처 하는 분들 가운데 임상 의사들과 결탁을 해서 아직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걸 리베이트를 비롯한 어떤 제3의 경제적인 이익을 갖고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건 굉장히 양심적이지 못한 태도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저희는 그래서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 약을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게 좀 뭐 문제가 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저희 비욘드에 대해서 고맙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카를로스 류님, 네, 여드름 때문에 비욘디 처방으로 좋아졌다. 정론 집필에 감사한다. 정말 제가 고맙죠. 네, 여드름 관련해서도 우리 뭐 함익병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이 올바른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아무래도 일부 의사분들은 진료 수익만 생각을 하니까 불필요한 시술을 많이 권유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로아큐탄을 비롯한 약물이 오히려 강력하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값도 싸고 상당히 안전하고, 그런데 그 부작용이 다른 이유로 과대 포장돼 있고 인터넷상에. 제가 궁금한 건 요새 유튜브 보면은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제품들 뭐 특별한 근거 없이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라고 막 얘기하시대요. 사실은 피부과 의사나 이 분야 전문가들은 그게 이렇게 중요한 차이가 전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그게 정말 양심적인 자기의 목소리면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행여 그 회사로부터 무슨 돈을 받고 뭐 그런 걸 만든 거라면 그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거죠.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의료는요, 의학 저널리즘은 미안하지만 네이버가 망치고 있어요.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네이버가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기업이고 대견하지요. 딴 나라는 구글이 있는데 한국은 그래도 네이버가 잘 점유율을 지키고 있어요. 뭐 시가총액 보니까 뭐 삼성 뭐 등등해서 현재 4등이더라고요. 엄청난 대기업입니다. 근데 이 의학 저널리즘은 저는 실망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로 질병 이름을 치면 거기에 좋은 컨텐츠가 어디에도 없어. 다 광고밖에 없습니다. 광고. 다 돈 받고. 네이버는 안 그래도 돈이 많은데 키워드 광고를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무슨 뭐 질병 이름 뭐든 간에 무슨 뭐 파킨슨을 치든 뭐 조현병을 치든 뭘 치면 그걸 클릭하면 나오는 게 찍을 때마다 뭐 몇천 원, 몇만 원을 광고한 회사가 네이버에 돈을 내도록 그래야만 제일 좋은 위치에 나열을 해주고 양심적인 컨텐츠나 이런 거는 저 뒷구석으로 밀려가 있고 네이버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의학과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상업적으로 오염된 정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걸 방치하면 됩니까? 구글은 그런 짓을 안 한다. 구글에서 질병 이름을 치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게 딱딱딱 떠져요. 네이버는 지금 연예인들 뉴스 장사, 뭐 정치 뉴스나 뭐 댓글 보거나 뭐 뉴스 갖고 뭐 검색으로 돈 벌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의학 정보를 그렇게 방치하는 건 대기업다운 행동이 아니다. 뭐 환자들이 검색해서 찾는 질병과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그 제발 좀 그 초기 화면에 그 무슨 돈 받고 올리는 온갖 그 무슨 블로그라든지 뭐 지식 검색, 뭐 허울만 지식 검색이 쳐보면 다 마케팅 회사들이 업체 돈 받고 뭐 몇백만 원 한 달에 받고 올린 답변들이에요.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막 클릭을 높여서 올리고 그런 것들은 진짜 나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비욘디는 시종일관 그 상업적으로 오염된 의학 저널리즘을 조금이라도 살려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앞으로 점점 더 좋은 선생님들을 여러분들 앞에 많이 모시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예컨대 어느 병원에 갔더니 어떤 의사를 칭찬해 주고 싶다, 소개해 주고 싶다라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이 스튜디오나 아니면 그분들이 모시기 힘들면 저희가 내려가서라도 라이브를 할게요. 요새는 뭐 날도 좋으니까 뭐 공원의 벤치라든지 뭐 해변가라든지 카페 같은 데서도 바깥을 보여주면서 아니면 걸으면서도 인터넷만 되면 라이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쪼록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은 의견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도 재방송을 끝으로 마지막이네요.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좋은 선생님들 모시고 라이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욘디 홈페이지 오시면 주간 편성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가훈 님이 제가 젊어 보인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 베리타스 주님 응원 감사하고 금분씨 님, 딸기 80님 고맙습니다. 네, 그 우리 수경 님도 국을 쓴다. 저도 그래요. 좋습니다. 또 수연님은 바이럴이 네이버 밴드에서도 침투해 있다. 본인이 환자인 척하면서. 그러니까요. 일단 낚시란 말이죠. 네, 프란시스코님이 나이 드신 부모님 BCG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이 드신 부모님은 그 대상포진하고 폐렴 예방 접종 하시는 게 좋죠. 여유가 더 많다면 혹시 부모님 뭐 어디 찔릴 수 있으니까 파상풍 백신 맞으면 좋습니다. 그 세 가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8년 후에 국회의원 하면 지원하시겠다. 집사람한테 쫓겨납니다. 네, 부부의 세계 빨리 보세요, 장성호님.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